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 2010년대 이후 전기차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증가하여 2030년이면 내연차 시장을 완전히 잠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충전 인프라 부족, 보조금 삭감, 화재 사고 등의 문제로 내연기관의 완전한 전동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잠시 주춤할 뿐 멀지 않은 미래의 자동차 메이커들의 생산력이 100% 전기차에 투입되는 날이 도래하리라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기차가 시장을 잠식해 갈수록 수명을 다한 전기차 폐배터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이론상 약 10년이지만 주행 습관이나 충전 환경 등으로 인해 초기 성능의 70에서 80% 이하로 감소하면 전비가 떨어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올라가 내구 연한이 남아도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많은 폐배터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가 2025년 42GWh에서 2030년 345GWh, 2040년 3455GWh로 8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 규모 역시 이미 2019년에 1조 6,500억 원에 달하며 2030년 6조 원, 2040년에는 66조 원, 2050년에는 최대 60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전 세계적으로 정부, 기업들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배터리가 재활용되지 않고 그냥 폐기될 경우 소재로 쓰인 중금속으로 인해 자연 환경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배터리 생산에 들어가는 광물들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통해 광물 공급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배터리 재활용은 어떤 방식들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공유드리는 정보는 2023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아직 태동기인 만큼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 관련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추가해야 할 부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폐배터리 재활용에는 크게 리사이클과 리유즈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할지 재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폐배터리에 남아있는 성능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용량이 60% 이상 남아있고 사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재사용, 그 이하거나 사용상 문제가 있을 경우 재활용을 합니다. 그럼 먼저 폐배터리 팩의 재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배터리의 재활용은 배터리의 성능 저하나 기능상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재사용이 힘들 경우에 그 안에 쓰인 여러 금속들을 채취해 원료로서 재활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3번의 전처리 과정과 1번의 후처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전처리 공정으로 안전을 위해 폐배터리 팩의 잔여 전류를 모두 방전시킨 다음 재활용 수율을 높이기 위해 모듈에서 배터리 셀들을 떼어낸 뒤 NMP와 같은 유기용매에 넣어 100에서 200도씨의 열처리를 통해 배터리의 양, 음극 활물질, 분리막 등을 떼어냅니다. 다음 두 번째 전처리 공정은 이후의 후처리 공정에서 건식을 이용하느냐, 습식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나뉘는데, 건식의 경우 배터리 팩을 해체한 뒤 고온의 용융로에 투입하여 배터리 내의 금속을 녹이게 됩니다. 고온으로 녹아내린 금속들은 합금 매트와 슬랙으로 구분되어 추출되는데, 이후에 이 두 물질을 후처리하여 금속을 수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습식의 경우엔 폐배터리 팩을 분쇄기에 넣고 블랙 파우더라 불리는 분말이 될 때까지 파쇄시켜준 후 마찬가지로 후처리를 통해 금속을 추출해냅니다. 이렇게 건식, 그리고 습식의 공정대로 형태를 바꾼 배터리는 후처리 전 다시 효율을 위해 섞여있는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케이스를 분리해내는데요. 각 재료들의 자성, 무게 등 고유한 성질을 이용해 분리해냅니다. 이때 분리가 잘 되지 않고 음극재와 양극재가 섞여 있으면 금속 추출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순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번의 반복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후처리 공정이자 금속을 추출하는 재련 공정입니다.
전처리 때 진행된 방법대로 건식과 습식으로 나뉘는데 추가로 다이렉트 리사이클링까지 총 3개의 재련법이 있습니다. 습식은 말 그대로 액체를 사용해 금속을 추출하는 방법인데요. 블랙 파우더에 주로 황산과 같은 산성 용액을 가한 다음 거기서 만들어지는 황화합물을 수집하여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추출하게 됩니다. 건식 재련에서는 전처리에서 생성된 합금 매트와 슬래그를 이용하는데 합금 매트에서는 니켈과 코발트, 구리가 녹는 점에 따라 추출되며 슬래그에는 분자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환원되지 않는 리튬, 알루미늄, 망간 등이 남게 되고 포집 처리 등을 통해 일부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렉트 리사이클링 방식은 배터리 셀에 양극에 코팅된 활물질을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뜯어 추출해낸 다음 새로운 배터리 셀 제조에 바로 투입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친환경적이라 평가받지만 아직까지 해당 방법으로 양산에 돌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습식과 건식 공정의 장단점을 짧게 비교해보면 습식의 경우 건식에서 회수하기 힘든 망간, 리튬의 추출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나 공정시간이 길고 추출 과정에서 유기성 폐기물이 다량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식의 경우에는 대량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금속을 녹일 때 쓰이는 용융로 등의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배터리를 녹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들은 화학과 관련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일반 기업이 진입하기에 장벽이 낮은 분야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현재는 주로 완성차 생산업체나 기존의 배터리 제조기업, 기존의 화학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있던 중소,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워낙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산업인 만큼 앞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성장과 처리 기술의 발달을 통해 더욱 많은 기업들이 본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으로 폐배터리의 재사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팩의 재사용은 배터리 팩의 출력이나 용량이 60% 이상으로 전기차와 같이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기기에는 부적합해 팩이 대상이지만 그 외 높은 출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기에 사용해 아직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폐배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인데요. 재사용의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주로 배터리 팩 내부의 모듈들을 분리해내기, SOH, SOC 등의 성능, 안전성 평가를 거쳐 최상의 셀 모듈들을 선별한 다음 그것을 파워뱅크나 UPS, ESS, 드론, 골프카트 등을 위한 배터리 팩으로 재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듈 외에도 내부의 셀 단위까지 분해해 이를 각각 새로운 배터리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제성이 낮아 아직은 모듈 단위로만 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사용의 최대 장점은 아직까지 전기차용 배터리만큼 큰 출력의 배터리 팩을 필요로 하는 기기가 없기 때문에 출력이 줄어든 폐배터리지만 이것만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능의 배터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CTNS도 그간의 배터리 팩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폐배터리를 활용하여 UPS, ESS, 로봇, 전동 모빌리티용 배터리 팩 등 다양한 재사용 배터리 팩을 제작해 기존 제품 대비 70%라는 저렴한 가격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폐배터리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기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일까? 우선 2021년 이전 생산된 전기차의 경우 폐차 시 지자체에 배터리 팩을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 생산된 전기차는 이러한 의무가 사라졌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폐배터리의 원활한 수거와 재활용, 재사용 배터리의 민간 매각을 위해 전국 5개 권역에 미래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수거된 폐배터리들이 성능 평가를 통해 재활용될 것들, 재사용될 것들로 분류되어 민간에 매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폐배터리의 수거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23년 5월 기준 45만 731대에 이르는데 이 중 2021년 이전 등록된 13만 7,207대의 경우 폐차 시 앞서 얘기한 대로 폐배터리 반납의 의무를 가집니다만
작년까지 폐차 말소된 차량은 13,895대로 이 중에 수출 말소 11,029대,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폐차 436대를 제외하면 반납할 폐배터리는 2,430대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거된 숫자는 현재 미래폐자원거점 수거센터에서 보관 중인 822개를 포함한 1,463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려 967개의 폐배터리는 회수되지 못한 것인데요. 폐배터리의 보관 가능량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건 역시 문제입니다. 5개소의 미래폐자원거점 수거센터는 총 3,453대의 폐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는데 폐배터리의 반납 의무를 가진 21년식 이하 전기차들이 계속 말씀드리듯 13만 대가 넘기 때문인데요. 환경부에서 수거한 배터리의 매각 실적도 지금까지 326개에 불과 연구, 개발을 위한 공여도 200개 수준에 불과해 폐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관련 산업에 집중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기업에 적극 공여나 판매하여 이러한 시장이 발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21년식 이후부턴 반납 의무가 사라져 민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와 관계된 구체적인 법규 등이 정해지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도 정비되어 혼란을 막아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발달에 발맞춰 함께 커갈 수밖에 없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시장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꼼꼼한 관리를 통해 폐배터리의 잘못된 처리로 발생할지 모를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하고 수입에 의지하고 있는 원재료의 확보로 배터리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CTNS도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품 생산을 통해 환경보호와 고객 만족 모두를 실천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